2023년은 법조 일원화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법조 일원화란 모든 법관을 일정한 경력의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만 선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법관이 재판을 함으로써 법원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사법정책연구원에서는 벨기에 사법개혁과 법관 임용제도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벨기에가 사법부를 어떻게 개혁하였고 판사를 어떻게 임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제공하는 시사점은 무엇인지에 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많은 나라 중에서 특별히 벨기에의 사법개혁과 법관 임용 제도를 연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대륙법계 국가 중에서 예외적으로 법조 일원화를 시행하고 있는 두 나라가 우리나라와 벨기에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조 일원화 제도를 시행한 지 이제 10년이 되었지만 벨기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이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도 운용에 참고하고자 벨기에 법관 임용 제도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벨기에 법관 임용 제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의 법관 임용 제도에 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일정 경력의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는 법조 경력 3년 이상, 2024년까지는 법조 경력 5년 이상, 2028년까지는 법조 경력 7년 이상, 그리고 2029년부터는 법조 경력 10년 이상인 변호사 자격자를 법관으로 임용합니다. 이를 일반 법조 경력자 임용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원숙하고 존경받는 법조인을 소액 단독 또는 민사 단독을 전담하는 법관으로 선발하는 전담 법관 임용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법개혁 이전에 벨기에는 법관을 어떻게 임용하고 있었습니까? 법관 임용 제도 개선을 위한 사법개혁은 언제 있었고 또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과거 벨기에 법무부 장관은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들 중 정치 성향이 같은 자를 법관으로 추천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행을 타파하고자 1991년에 법관 임용을 위한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연수 허가 시험인데, 이는 시험 합격 후 사법 연수를 수료한 자에게 법관 임용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후 1998년 개헌으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최고사법회의라는 기구를 신설하여 이 최고사법회의에서 법관 임용 자격 시험을 주관하고 임용 절차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경력 법조인을 선발하고 있던 도중에 젊은 법률가를 위한 연수허가 시험을 도입했다는 것인데요. 연수허가 시험을 도입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시험 도입 당시에 벨기에도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였기 때문에 법관 인력이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었습니다. 연수 허가 시험을 통해 젊은 법률가를 법관으로 선발해 법원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고 법원 조직의 세대를 교체하고자 했습니다. 둘째, 변호사 수입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가난한 젊은 법률가들은 5년이라는 법조 경력을 채우기가 어려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연수허가 시험에 합격하여 적정한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는 사법연수 과정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셋째, 법관이 되기 위해 최소 5년간 변호사로 근무하도록 강제하지 않고 시험을 통해 젊은 나이에 법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고 했습니다. 2029년부터 법조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를 법관으로 선발하는 우리나라도 앞으로 법원 조직이 고령화되는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처럼 연수허가 시험 제도를 도입한 벨기에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서 설명한 연수허가 시험 외에도 현재 벨기에에서 법관 임용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들에 관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벨기에는 연수허가 시험 이외에 직업능력시험, 구술평가시험, 무시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연수허가 시험은 2년의 경력, 직업능력시험은 4년의 경력, 구술평가시험은 20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무시험 제도는 2017년에
브뤼셀 항소법원 내 시장재판부 법관에 대해서 도입되었는데 15년의 시장법 분야 경력이 필요합니다.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시험 제도가 있네요. 이러한 제도가 우리에게 제공한 시사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벨기에는 다양한 법관 임용 자격 시험 제도를 두고 있고 시험별로 응시할 때 요구하는 경력 기간도 각각 시험 목적에 맞게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 조직의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고 고령화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우리도 벨기에처럼 법관 선발 시험 응시자의 법조 경력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수 허가 시험과 직업 능력 시험과 같이 응시자의 법조 경력에 차등을 두어 별도로 선발한다면 저연령, 저연차의 법조인과 고연령, 고연차 법조인을 골고루 임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법관 임용을 위한 여러 자격 시험들의 구체적인 시험 방식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일부에서는 법관 임용 시험 중 응시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법률 서면 작성 평가와 같은 필기 시험을 폐지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이를 통해 법관 지원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벨기에에서도 유사한 논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수 허가 시험과 직업 능력 시험은 필기 시험, 심리 테스트, 구술 시험으로 구성되고 구술 평가 시험은 심리 테스트와 구술 시험만으로 구성되는데요. 일단 질문에 먼저 답을 드리자면 벨기에 역시 우리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고민한 바가 있습니다. 경험이 많고 경력이 높은 법조인은 시험을 치르면서까지 굳이 법관 임용을 신청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기초 법률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에 불합격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응시를 주저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때문에 응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술평가 시험이나 무시험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필기시험 대신에 구술시험만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나 무시험 전형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 법률 분야 중에서 응시자가 한 분야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또 우수한 인력을 법관으로 선발하기 위해서 법관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벨기에 법관에 대한 처우는 어떻습니까? 벨기에 법관의 급여는 공무원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22년간 근속한 법관에게는 퇴직하기 직전 5년간 평균 임금의 75% 수준의 연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지역이 다른 법원 간의 인사 이동도 없습니다. 언어권이 다르기도 하고 벨기에 사람들이 직장의 장소적인 안정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벨기에처럼 법관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벨기에의 사법개혁과 우리와 닮은 듯 다른 벨기에 법관 임용 제도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벨기에 제도가 우리 법관 임용 제도를 개선하는 데 참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사법정치연구원 홈페이지의 연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